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현재 신경주 역세권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을 하고 있는 오민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철도마을TV를 운영하고 있고 또 신경주 역세권 부동산 정보라는 그 오픈 채팅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앞에 이제 요 신경주 역세권 탐구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요 올린 거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 아마 쉽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비교적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주 역세권 탐구는 전반부에는 투자선도지구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반도유보라 홍보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투자선도지구 관련된 것만 이제 알고 싶으시면 그 앞부분만 보시면 되고, 반도유보라에 대한 정보를 또 얻고 싶으시면 끝까지 영상을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에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투자선도지구에 속초 그리고 통영과 함께 우리 경주시가 투자선도지구로 확정이 됐는데요. 모두 5,407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신경주 역세권 헤어룸 플랫폼 시티입니다. 다음에 투자선도지구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면 소멸위기 도시를 위한 국토부의 필살 정책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문구는 사실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어느 유튜버가 그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사용했던 문구인데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그대로 100% 다 옮긴 건 아니고 조금 이제 수정해서 했던 부분이고,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서 투자선도지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지역 성장을 위한 거점으로 이 투자선도지구를 지정을 한다는 거죠. 즉 경주의 앞으로의 성장 거점은 어디다? 신경주 역세권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경주 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제가 그 입에 붙었어요.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신경주역이 아니고 경주역으로 이름이 역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신경주 역세권이 아니고 경주 역세권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반 시설을 조성할 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줍니다. 투자선도지구에는 기반시설 조성 지원의 일환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많이 완화한다. 투자선도지구에서는. 그리고 건축 인허가를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신경주 역세권 헤어룸 플랫폼 시티는 2031년 준공 예정인데 이 건축 인허가가 단축이 됨으로써 좀 짧아진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조성 중인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는 10년이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준공이 다 완료됐는데 2022년 12월 말일부로. 근데 이제 서류 행정상의 문제로 1월 초에 정확하게 준공은 됐습니다. 근데 사실상 공사는 12월에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2022년 준공이 됐고요. 이제 투자선도지구는 건축 인허가를 좀 단축을 시킨다라는 거고, 그리고 각종 세제 부담금 등을 감면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투자선도지구 내에 어떤 산업시설을 짓거나 그런 거 할 때 세제 조세 감면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번에 투자선도지구는 약 35만 평 정도 됩니다. 현재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가 16만 평 정도 되니까 거의 뭐 2배가 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먼저 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게 뭐냐면 바로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림에서 보면 신경주 역사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화면 오른쪽에 보면 높은 그 빌딩이 세 개 동이 있고, 그 앞에 이제 2개 동이 좀 낮은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복합환승센터가 됩니다. 자, 이 복합환승센터는 경주의 주요 관광지하고 부굴산을 연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합환승센터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지하 2층에 지상 40층을 웃도는, 왜냐하면 이 복합환승센터 바로 맞은편이 호반 서밋이 들어올 예정지인데 여기가 46층이거든요. 46층이기 때문에 거의 이 높이와 비슷하게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인데, 지하 2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현재 공용 주차장이죠. 이 부지가 현재는 공용 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용 주차장을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 지하 2층, 현재 이제 주차장이 지하 2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하 1층은 바로 환승 주차장이 되는 겁니다. 환승 주차장이 되고, 여기에서 이 버스들이 경주의 주요 관광지하고 부굴산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복합환승센터의 터미널이 4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첫째 이제 복합 터미널이 하나 있고, 다음에 관광 터미널, 그리고 화물 터미널, 그리고 서부 터미널, 이렇게 4개의 터미널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경주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여쭤보는 게, 그러면 현재 경주 시내에 있는 터미널을 이동하는 거냐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시내 노서동에 있는,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과 고속버스 터미널이 2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 있고, 그래서 이 시내에 있는 그 터미널은 나름의 이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초에는 이걸 이전을 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거기 놔두고, 여기에는 이제 터미널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환승 주차장이 있고,
지하 1층이 환승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 컨벤션 시설 지원 시설인데, 컨벤션 센터 지원 시설, 요거는 1층 지상 1층에 들어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 시설 같은 게 있고, 자 다음 요거는 이제 언론 보도된 거를 두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보면 투자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국비 지원과 건폐율, 용적률 완화, 특별 건축구역, 인허가 의제 등 73종의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주 역세권 헤어룸 플랫폼 시티 조성은 신경주역 1원 113만 2,529제곱미터, 즉 약 35만 평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거고, 총 사업비는 5,407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031년까지 광역교통 연계 융복합 자족도시로 조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조금 논란이 있는데, 2031년까지 모든 시설이 다 갖춰지느냐, 아니면 기반 시설만 조성되느냐, 요걸 두고 이제 아직까지 경주시에서 발표를 하진 않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8년 남았습니다. 8년 남았는데 과연 8년 안에 모든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산업시설이 다 들어올까? 아니면 기반시설만 조성을 할까? 요걸 두고 뭐 물론 좋은 것은 2031년까지 산업시설하고 공동주택, 뭐 학교 뭐 이런 게 다 들어오면 좋은데, 신도시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 개발 과정을 비춰볼 때 아마 2031년까지는 기반 시설이 되는 게 아닌가. 하지만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자족도시로 조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31년까지 모든 시설이 다 완공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거는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자, 이와 함께 복합 환승센터, 여기에 환승 주차장, 컨벤션 시설, 그리고 문화, 집회 시설 등이 여기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목적 스포츠 컴플렉스, 그린 에너지 시설도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린 에너지 시설은 아마도 수소 융복합 시설인데, 요거는 한수원에서 한수원이 이제 사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죠. 그리고 경북개발공사, 그리고 물론 이제 경주시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한국수력원자력, 이 한수원이죠. 그리고 국가철도공단,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자가 함께하는 민관합동으로 추진된다라고 했는데, 국가철도공단이 여기 왜 들어갔냐면, 그 앞전에 보시면, 앞전에 들어가면 자, 이 부분 있죠. 오른쪽에 그 빌딩 3개 있는 거, 요거 말고 왼쪽에 앞에 있는 요 부분이 현재 경주역의 광장입니다. 요 부분 사업은 이게 부지가 코레일 부지이기 때문에 이게 국가철도공단 사업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 부분이죠. 가운데 역사와 그 빌딩 그 사이에 있는 거, 이제 뭐 돔 형태로 이렇게 보이는데, 요 부분이 아마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경주시는
투자 선도지구 선정이 신경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특화 산업, 원자력, 양성자, 특화 산업과 역사 문화 관광이 융복합 거점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경주시는 사실상 이제 이 투자 선도지구 그리고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 요 두 곳을 경주의 중심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경주 신경주 역세권하고 역세권 신도시와 투자 선도지구를 합치면 50만 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12,000세대 정도가 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세대 곱하기 2.6을 하면 그 정주 인구가 되는데 그게 3만 명이 넘습니다. 네. 50만 평 부지에 3만 명이 되는 것은 경주에 지금 전무한 상태고 유일하게 요 역세권이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35만 평입니다. 35만 평.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407억 원. 그리고 2031년 완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복합 환승센터. 그리고 다목적 스포츠 콤플렉스, 그린 에너지 시설, 이렇게 핵심은 요 세 가지로 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산업시설도 들어오고 또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도 지금 여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하자면 1기 신도시는 경주역 앞입니다. 경주역 앞에 되고 6,300세대 16만 평입니다. 16만 평에 6,300세대고 인구는 약 16,000명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기 신도시는 경주역 남단, 경주 역사를 두고 보면 역사 뒤쪽이 되겠죠. 뒤편이 되는데 이름은 신경주 역세권 투자 선도지구. 그리고 그 선도지구이고 이름은 신경주 역세권 헤어룸 플랫폼 시티가 됩니다. 그리고 6,000세대를 예상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인구가 31,900명, 32,000명, 약 32,000명의 인구가 되는 거죠. 자, 입주를 다 하면 이거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부지 요거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봐도 32,000명인데 이 사업지구 외에 일반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을들 거기 인구들도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미래 신경주 역세권은 경주 역세권은 경주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인구가 많은 곳이 도시의 인구가 많은 곳이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개인적인 경험으로 나주라는 곳을 갔었습니다. 나주는 인구는 경주보다는 절반 이상 이제 적은 도시인데 조금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경주에 한수원이 있다면 나주에는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한전이 있어서 거기에 신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나주 혁신도시일 겁니다. 예. 그래서 나주에서 나주 토박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나주는 한 80% 정도 인구가 혁신도시로 다 이동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있던 그 원도심은 지금 거의 그 완전 그 노인 인구들만 있을 정도로, 그래서 완전 거기는 이제 뭐 생활 지도가 다 완전히 바뀐 거죠. 나주는. 그 나주의 예를 봤을 때는 경주도 그렇게 되는 거죠. 경주도 요 역세권으로 이제 도심이 바뀌는 거죠. 이제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혹시나 이제 요 역세권 쪽을 망설이는 분이 계시면 이제 결정하십시오. 결정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지금 뭐 처음에 우리 이 신경주 역세권을 바라보던 우려를 좀 하시던 분들도 지금 뭐 이제 건물들이 다 올라오니까 이제 뭐 개발이 되는 걸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처음보다 이제 인식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요 뒤편에 요것도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이 영상으로 해서 조금 이해를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투자선도지구와 1기 신도시, 1, 2기 신도시를 다 합치면 12,000세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3만 2천, 그래서 3만 시대를 예상된다. 그리고 교육과 교통, 문화, 그리고 청정산업이 어우러지는 명품 도시로 발전할 것이다. 왜냐? 경주는 원도심에도 이제 공단이 있긴 한데, 원도심에 있는 공단에도 굴뚝 산업이 없습니다. 굴뚝 산업이 없고, 더군다나 여기는 우리 신도시는 양성자 가속기를 비롯해서 여기에 이제 좀 핵심 중추적인 산업으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청정 산업입니다. 전혀 오염이 없고 공해 산업이 아니고, 그래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 부지가 모두 이제 3개인데요. 투자선도지구 쪽에 학교 부지가 2개, 그리고 지금 1기 신도시에 학교 부지 하나. 그래서 초등학교는 하나 이제 들어오고 확정이 돼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개 학교 부지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초등학교 하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친 학교라든지 이렇게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사를 또 보면요, 지금 경주 인구가 26만이었다가 25만 했다가 지금 25만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24만 대의 인구인데, 제가 이제 우리 그 고객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막기는 지금 인구 감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묘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전국 지방의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인구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도시의 인구가 자꾸 빠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도시의 기능이 하나씩 빠지거나 아니면 필요한 기능이 생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2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사를 가면 됩니다. 대도시로. 하지만 대도시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주에 꼭 살아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좋아서 경주로 이주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주에 인구가 한정되어 있는데 어떤 뭐 큰 대형 병원이라든지 대형 마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지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두 번째 방안인데요. 옆 인근에 있는 그 대도시하고 연결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인근에 있는 대도시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사느냐? 바로 교통이죠. 그럼 이제 우리 경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지방은 어떤 그 대형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형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는 어디를 가냐면 대부분이 서울로 갑니다. 그럼 서울 갈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바로 KTX입니다. 지금 경주 시내에 사는 분들도 다 대부분이 서울 갈 때는 경주역을 이용하죠. 자, 그런데 불만이 뭐냐? 경주역까지가 너무 먼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경기권에서 보면 시내에서 역까지가 차로 오면 한 20분, 25분 이 정도 걸리는데, 야, 20분, 25분이면 바로 코앞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지만 경주에서 살다 보면 자동차로 10분만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장거리에 해당됩니다. 그건 이제 지역 특성상 그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어쨌든 그 20분의 거리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신도시로 이사를 해버리면 됩니다. 신도시에 살아버리면 너무너무 편리한 거죠.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대도시가 포항입니다. 포항도 지금 50만 인구가 깨졌기 때문에 대도시를 할 수가 없는데, 50만부터가 대도시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가까운 대도시는 포항입니다. 그 다음이 울산, 그래서 조금 더 가면 대구 있고 부산이 있죠. 자, 여기까지 가는데 기차로 가면 아주 편리합니다. 울산은 아직 지하철이 없는데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 있기 때문에 경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대구나 부산 가면 거기서 이제 지하철로 움직이면 되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산 지하철 동해선 광역 전철이라고 하는데, 그 전철이 현재 울산 태화강역까지 와 있고, 그리고 25년도까지는 북울산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이 연결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경주역입니다. 북울산역 다음에 경주의 남단인 외동에 여기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경주역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게 연결이 되면 부산까지는 또 지하철로 다니게 되는 거죠. 전철로. 그러면 전철의 장점이 뭐냐면 비용이 아주 저렴하다는 겁니다.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광역시인 부산과 연결해서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가 되겠지만 포항까지도 그 광역 전철이 연결이 된다면 포항까지도 전철로 경주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만이 앞으로 인구 감소되는 시대에서는 역세권만 살아남지 않을까. 좀 거친 표현이지만 앞으로 지방은 역세권 도시만 살아남게 된다라는 말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투자 선도지구 선정된 요 세 곳을 살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2022년 선도지구 신청 요건이
역세권이거나 역세권을 추진하는 곳만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대놓고 정부가 앞으로는 철도로 연결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주 역세권에서 대도시하고 연결해서 살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인구 감소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가 표현을 인구 25만이 붕괴되고 역세권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우리 경주시에서도 이 역세권을 계속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2021년 10월 달에 처음 신경주 대시양을 분양을 했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반도이보라와 그다음에 준파크, 천년가 이렇게 네 단지를 이제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해놓고 보니까 인근에 있는 경주 인근에 있는 울산, 포항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양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거는 지금 저도 이제 대시양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상태인데, 대시양 입주자들도 보면 경주로 이주를 예상하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주 역세권은 신도시는 외부 인구 유입 효과가 있다. 그리고 신도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가장 획기적인 기존 경주에서 없었던 건 뭐냐면 이 신도시 전체가 지중화가 되어 있습니다. 전선 지중화가 되어 있어서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도시 생활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신도시는 경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오름 광역 전철로 비단 경주뿐만이 아니고 울산과 포항 그리고 근처에 영천까지 아우르는 그 전체 도시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경주 역세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경주는 또 이 투자 쪽으로도 주거의 경주 환경도 상당히 좋지만 투자 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곳입니다. 광역철도 역세권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동해선 광역전철이죠. 부산 지하철이라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부산 지하철이 탁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적으로 주변의 부동산 시세들은 아주 이제 상승하기 때문에 투자 면에서도 이 신도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자,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각 도시에는 대장 아파트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그 도시의 부동산 시세를 리드하는 거죠. 그래서 리딩 아파트다, 시세를 리드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시내에 있는 아파트들은 제가 별들의 전쟁이라고 한 게 뭐냐면 오늘의 그 대장 아파트가 영원히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는 시간이 지나면 자주 바뀌는 거죠. 현재 경주의 대장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용광동에 있는 두산리브 트레지움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동천동에 있는 푸르죠.
경주 푸르지오 아파트가 오랫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경주의 대장 아파트로 자리를 잡았었는데, 이제 용광에 있는 두산이브 트레지움의 그 대장 자리를 내줬죠. 왜냐? 두산이브 트레지움의 산하, 경주 푸르지오의 산하, 그 환경은 주거 환경은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들 뭐 교통, 현재까지는 교통도 좋고 뭐 주변에 상권도 형성돼 있고, 그래서 대장이 바뀌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그 황성동에 있는 그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대장 아파트였었죠. 그리고 이제 지금 경주에는 또 에일리넷들이라는 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산이브 트레지움이 향후 몇 년 후에는 그것도 구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장 자리를 누가 다른 데 또 넘겨줘야 될 겁니다. 왜냐? 그 환경이, 입지가 크게 뭐 달라지지 않는, 크게 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그런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장 아파트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자, 대장 아파트 바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장 아파트가 바뀐다는 것은 내 아파트의 시세가 바뀐다는 거죠. 시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 신규 아파트가 생기면 그 신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오를 때, 기존 아파트들,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축 아파트들은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이하로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장 아파트의 의미가 있는 건데, 현재 그 두산이브 트레지움 시세가 84타입 기준 했을 때 지금 이제 4억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호가가 5억에서 5억 2천 했던 데 비하면 지금 뭐 한 1억 이상 그 가격이 이제 조정이 됐는데, 자, 이 가격이 두산이브 트레지움 바로 옆에 있는 베스티움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분양가가 4억 6천, 4억 7천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산이브 트레지움 가격이 더 올랐죠. 왜냐? 누가 봐도 입지가, 두산이브 아파트가 입지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일리넷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가격이 많이 하락됐지만, 에일리넷들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같이 덩달아서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까지는 그냥 분양권인 상태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리고 힐스테이트 황성이 있는데, 힐스테이트 황성은 베스트움보다는 분양가가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낮습니다. 가격이 이제 더 저렴한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공단 이전이 이제 불투명하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으나, 이게 시간이 흘러서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 이 힐스테이트 황성이 앞으로 경주의 대장 아파트가 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시내에는 대장 아파트가 자꾸 주거니 받거니 이제 바뀌는 거죠. 하지만 신경주 역세권은 어떻습니까? 역세권은 대체지가 없습니다. 경주의 역은 경주역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세권의 그 편리함을 다른 데서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1기 신도시인 신경주 역세권 신도시는 영원한 대장 아파트가 된다는 거죠.
예. 이거는 마치 포항에 있는 지곡에 있는 포항 지곡에 있는 아파트들과 같은 현상이 되고, 서울로 좀 더 나가서 서울 같으면 강남, 예. 이쪽은 아파트가 아무리 오래돼도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가 그 분양가만큼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두산 리버트리즘의 분양가가 84 타입 기준으로 해서 3억 4천이었습니다. 3억 4천 그 선이었는데, 최고 그 호가였을 때 가장 이제 높은 가격일 때는 5억에서 5억 2천이었었죠. 5억 2천 잡으면 무려 2억 가까이 오른 거죠. 자, 그런데 옆에 이제 다른 아파트가 또 분양가가 뭐 4억 7천이 되니까 이 아파트는 또 신규 아파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것처럼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 두산 리버트리즘 같은 효과가 계속 가지 않지만 신경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효과가 계속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선도지구에 있는 아파트가 분양할 때 지금 추세로 보면 아마도 그것은 4억 중반이거나 5억대에 분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31년이니까. 그렇게 되면 5억에 분양을 한다라고 치면 지금 신경주 역세권의 아파트가 3억 5천입니다. 3억 4천에서 3억 5천 정도 되는데, 자, 그렇게 된 게 나중엔 1억 5천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아파트가 더 5억 5천 6억이 한다면 이 현재 신경주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오래돼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데 포항의 지곡을 말씀드렸는데, 포항에 있는 지곡 아파트에 이제 그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살펴보시면 확인이 될 겁니다. 10년 넘고 20년 넘었지만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효과를 신경주 역세권에서 볼 수가 있다. 왜냐? 대체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포항 지곡이 왜 비쌉니까? 거기는 포항제철 고등학교, 포철 중학교, 포철 초등학교, 그리고 포스텍,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그 명문 그 학교들이 있고, 또 지곡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환경이 대한민국 어딜 내놔도 나쁘지 않은 그런 아주 명품 주거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어디 대체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경주 역세권의 지금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에 대한 염려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매력적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부터는 이제 신경주 반도유보라에서 제공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역세권하고 이제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이 내용이 우리가 2021년 12월에 분양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미 발표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그게 지금 다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보면 신경주역 환승센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LRT를 도입을 한다라고 했고, 그래서 트램과 모노레일 이것도 지금 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자전거 도로도 구축이 되어 있고,
자, 자전거 도로는 지금 역세권, 경주 역세권 신도시는 기반 시설은 다 이제 완공이 됐기 때문에 가보시면 확인이 되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아주 예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양했을 때 당시에 최대 관심이 경주 도심권하고 얼마나 걸릴까 이런 거를 이제 그 비교를 했는데 지금은 경주 도심권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신도시는 신도시 자체의 상권이 다 형성이 되고 모든 생활 기반 시설이라든지 뭐 의료기관 그리고 뭐 학생들 학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뭐 쇼핑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신도시가 갖춰지기 때문에 경주 도심 기존 이제 원도심 쪽으로 뭐 이동할 일은 특별한 모임이 있는 것 빼고는 크게 뭐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도심의 그 시민들은 이제 역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2시간대 도달을 하고, 자, 여기에 이제 SRT, KTX 에서 이제 경부선 그리고 청량역을 통과하는 이제 출발하는 중앙선 그리고 동해선까지 해서 모두 트리플 역세권의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경주역입니다. 자, 이거는 역세권의 부동산 시세가 좋다. 뭐 프리미엄 많이 형성된다라는 그 도표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울산 역세권과 신진주 그리고 포항 역세권을 사례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경주 역세권도 향후 다른 역세권에 분양을 할 때 아마 자료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대구역은 이제 신경주 다음이 이제 동대구역이기 때문에 18분 만에 동대구역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우리 경주 역세권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동대구역과 포항역, 울산역 요거에 비해서 신경주역이 월등하게 가치가 있는 곳이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동대구역은 경부선 하나입니다. 울산역도 마찬가지고 포항역은 포항이 종착역이죠. 끝입니다. 노선이 하나뿐이죠. 근데 신경주역에서 동대구와 울산, 포항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KTX, SRT를 합쳐서 신경주 더블 고속철도로 이제 요거는 더블 고속철도 역세권보다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신경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이제 깔끔하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자료에 대한 공부는 제가 충분히 한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많은 것을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길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신경주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홍보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선도지구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반도유보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계속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경주 반도유보라 IB파크는 1490세대입니다. 1490세대, 가장 신경주에서는 현재까지 최대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주 반도유보라 문의는 대표전화 1588-1256으로 주시면 담당 상담사를 바로 연결해서 브리핑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88-1256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바로 신경주 반도유보라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주 반도유보라에서 이제 경주 역사를 바라본 겁니다. 예, 요 조감들을 잠깐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왼쪽에 총 10개 동이죠. 10개 동이 있는 요곳이 바로 4블럭 됩니다. 신경주 반도유보라는 2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개의 블록으로 이루어져 있고, 왼쪽에 있는 곳이 바로 4블럭, 10개 동이 있는 4블럭이고, 오른쪽에 4개 동이 있는 곳이 5블럭입니다. 자, 4블럭은 현재 분양이 거의 마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4블럭은 1100세대, 그리고 5블럭은 390세대입니다. 지금 보이는 순서부터, 앞에서부터 1동, 2동, 3동, 4동입니다. 2, 3, 4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는 390세대가 되고요. 5블럭의 202동에서 바라보는 곳이 바로 하나로마트가 예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역사공원이 있고, 그리고 2, 3, 4동 앞에는 신경주의 유일한 민간 임대 아파트죠. 천년가 센텀 스카이가 있는 곳이고요. 네. 자, 신경주 반도유보라의 특징은 조용한 곳입니다. 왜냐? 역사에서 가장 멀리 있습니다. 가장 멀리 있고, 대신에 역사까지 갈 때는 조금 걸으셔야 되죠. 그래서 약 한 15분 정도 걸으면 역사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슬리퍼를 이용해서도 역사까지 갈 수 있는 거리는 됩니다. 그래서 가장 멀기 때문에 조용한 단지다. 역세권의 장점이 뭘까요? 역세권의 장점은 뭐니 해도 교통이 편리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점이 또 있는데, 단점은 소음과 진동입니다. 천안아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는 이제 천안아산역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진동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주역은 다행히 지상에서 지상에서 올라가서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철로가 지상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진동은 없습니다. 진동은 거의 없는데, 하지만 이제 무정차 차량, 즉 경주역 같은 경우에는 KTX보다 이제 SRT가 무정차가 상당히 많은데, 그 SRT가 지나갈 때는 소음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앞으로 이제 방음벽 설치를 해서 생활소음인 60데시벨 밑으로 조정한다라고 하지만, 근데 창을 열고 있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게 역사와 이제 가깝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좀 있는데, 반도유보라는 조용합니다. 예.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2, 3의 이제 그 방음벽 역할을 또 해주기 때문에 반도유보라는 창을 열고도 살 수가 있을 정도로 조용한 대단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90세대고요. 메타세콰이어 풍광이라는 건 어디냐면, 지금 반도에서 가장 반도역 경계에 있는 나무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나무들이 바로 메타세콰이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을과 확실히 경계가 되는 그런 효과를 주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지금 나무들은 식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거듭되면서 나무들이 더 커질 거고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질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경주 쇼핑과 교통의 중심이다 라고 했는데, 4블럭에 있는 101동과 5블럭에 있는 202동 그 앞을 보면 여기가 이제 사거리인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신경주 농협에서 이미 매입을 했고, 여기 하나로마트와 은행이 여기 지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사거리가 되어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신경주에서. 그래서 여기가 신경주 전체의 중심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유보라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반도유보라는 유일하게 경주에서도 아마 제일 높을 겁니다. 층고가 아주 높습니다. 층고가 보통 아파트들은 2.3m인데 2.4m로 층고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사진이 74 타입, 즉 29평짜리인데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개방감이 엄청 좋습니다. 왜냐하면 층고가 높아서 그렇죠. 그래서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 게 반도유보라의 장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세대 2.4m, 그리고 우물천정은 거기서 10cm 올라간 게 아니고 보통은 10cm 올라가는데 15cm가 더 올라가서 2.5m가 됩니다. 그래서 높은 층고를 자랑하는 게 바로 반도유보라 아파트다. 그래서 경주 아파트 중에는 최고의 층고를 자랑합니다. 자, 그리고 반도유보라가 이제 그 모델하우스를 딱 오픈했을 때 경주 시민들이 가장 이제 입에 많이 오르내렸던 게 뭐냐면 바로 요 클린존입니다. 클린존은 현관에서 주방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제2의 복도죠. 그래서 요거는 여름철 예를 들어서 뭐 물기가 좀 있는 그런 그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옮길 때, 그리고 카트를 옮길 때도 그렇고 기존 거실을 통하지 않고 바로 주방으로 가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복도 이제 관리에도 조금 좋아지고, 그래서 요 클린존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클린존에는 복도가 따로 있고 복도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수납장이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존 옵션은 요 가격은 84A 타입의 경우에는 250, 그리고 84B와 84C 타입은 200입니다. 200만원. 그래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요 클린존 옵션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호불호가 또 있기 때문에 기본 타입으로 하게 되면 클린존 옵션을 하지 않고 기본 타입으로 하게 되면 현관 창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팬트리 공간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주방창이 반도유보라는 아주 획기적입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방창입니다, 여러분. 거실창이 아닙니다. 네, 주방창입니다. 아주 대형 창호를 채택을 했죠. 자, 이 84A 타입의 대형 창호는 창호가 큰 대신에 상부장이 없습니다. 그거는 유념을 하시고요. 다만 뭐 우리 반도의 경우는 뭐 여느 아파트들, 최근의 아파트들은 다 그렇지만 수납 공간이 워낙에 풍부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상부장 하나 없는 거는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대형 주방 창호를 채택을 해서 압도적인 통풍 기능이 있습니다. 바람이 쑥 빠지는 거죠. 네. 그리고 C타입의 경우에는 A타입의 대형 창호에 비해서 요거는
옆으로 긴 창, 갤러리 창호라고 하죠. 아주 긴 창호를 채택을 해서 상부장도 확보하고 디자인 면에서도 상당히 예쁜 그런 설거지 창이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와이드 주방 창호를 채택을 했다는 거. 주방은 뭐니 뭐니 해도 주부들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가도 음식을 조리하다가도 잠깐 밖을 바라보는데 아주 좁은 창호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넓게 창이 펼쳐져 있으면 아주 눈이 시원하고 막 가슴이 뻥 뚫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는 주방 창호가 시원하게 잘 빠졌다라는 거. 다음에 84C 타입의 경우에는 지금 84C 타입이 자녀 세대가 많지는 않지만 84C 타입이 이 안방 즉 침실원이 아주 큽니다.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자가 놓여 있는 요 공간을 이렇게 이제 개인 서재처럼 이렇게 업무 공간으로 분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전체를 드레스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84B 타입과 84C 타입의 경우에는 84A 타입은 주방이 디귿자형입니다. 그런데 84B 타입과 84C 타입은 독립 아일랜드 식탁이 독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방감도 좋고 동선이 일단 편리하게 동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일랜드 식탁, 독립적 아일랜드 식탁이 또 84B 타입과 84C 타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84B 타입의 경우는 주방과 다용도룸, 주방 바로 옆에 있는 게 이게 다용도룸이 아니고 알파룸인데요. 알파룸과 부부 침실에 있는 드레스룸, 그리고 부부 침실까지, 그리고 주방으로 이렇게 거실로 해서 모두 연결됐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생활하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동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84B 타입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84B 타입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는 고집이 있어요. 어떤 고집이 있느냐?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안전에 대해서 고집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유리난관, 인면 분할창 이런 것들을 유행을 하는데요. 반도는 최근까지도 계속 이 철제 창호, 철제 난간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다들 짐작하듯이 안전을 위해서 반도는 철제 난간을 계속 사용한다라는 거, 이거를 반도의 특징으로 또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반도만 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는 건 전부 다 반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반도 유보라의 또 특징이 뭐냐? 유일하게 경주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YBM 교육 특화라는 겁니다. 자, YBM하고 연계해서 2년간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상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어디에서 하느냐? 바로 반도 유보라만 갖고 있는 별동 학습관이 있습니다. 이 별동 학습관은 반도가 유일하죠. 경주에서는 반도가 자랑하는. 자, 여러분 아이비파크라 해서 아이비가 뭐로 추정이 되십니까? 아이비리그 맞습니다. 그래서 반도 자녀들은
아이비를 다 보낼 수 있도록 예, 별동학습관에서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반도유보라에서 마련한 특화 공간입니다. 시험 기간 때 다른 독서실 다니거나 이런 것보다도 단지 내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는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는 집에 와서 간식 먹고 다시 가서 공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안전하고. 그래서 별동학습관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반도유보라는 자녀 고등학교까지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도유보라가 최고입니다. 예. 자, 그래서 별동학습관을 자랑을 하고요. 반도는 또 미음자 형태의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시죠? 벚꽃. 이 벚꽃들이 또 사계절 아주 다른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는 이렇게 분홍빛, 그리고 하얀 분홍빛의 꽃을 보여주고, 또 여름에는 또 푸릇푸릇한데 그 녹색을 또 선사하고, 가을 되면 또 단풍이 색을 또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겨울에는 또 겨울대로의 나름 가지가 있는 풍성한 가지가 있는 또 겨울스러움, 그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사계절 아주 변화무쌍한 변화를 알 수 있는 그런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도유보라는 미음자 형태에서 가장 단점이 뭐냐면 옆동과의 간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반도유보라는 옆동과의 간격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단지 내에는 햇살이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분양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또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반도유보라 분양에 관심 있으신 분, 지금 자녀 세대가 지금 방송하는 시점에서는 한 200개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150에서 160개 정도 남지 않았을까. 지금 미분양 현황을 보시면 경주시에서 발표하는 미분양 현황을 보시면 그 자녀 세대가 대충 몇 개 정도 남았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자녀 세대 중에서 가장 로얄층을 원하시면 1588-1256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전문 상담사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이상 신경주 역세권 투자선도지구와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